안녕하세요, 한민철입니다. 오늘의 강의는요, 지원사업 발표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건데요. 국가과제라든가 R&D 사업, 이런 국책 사업을 할 때요, 저희 사업은 이러한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라고 서면으로 제출하기도 하지만 발표를 통해서 저희 사업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도 있거든요. 그런 이야기를 다뤄볼 겁니다. 시작하겠습니다. 발표에는요, 약 3가지 종류 정도가 있습니다. 지원사업 관련된 발표가 있고요, 저희 기업을 홍보하거나 저희 제품을 홍보하는 그런 발표들이 있거든요. 그거 이외에 IR이라고 해가지고요, 투자를 받기 위한 발표 같은 게 있어요. 그러니까 발표가 크게 3가지 종류로 나뉘거든요. 시간도 여러 가지로 구분이 되는데요, 오늘은 지원사업 관련된 얘기를 좀 할 거예요. 지원사업이라고 하면 저희가 이런 사업을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라고 창업자들이나 또는 예비 창업자들이 국가에 대해 어떤 요청을 할 때 국가가 어떤 기준이 있어야 되잖아요, 선별에. 그럴 때 3분, 5분, 15분과 같은 시간을 제한을 주고요, 그 제한 시간 안에 당신의 사업을 마음껏 표현 한번 해보세요 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 내용 중에 지금 보시는 5가지 정도가 꼭 들어가게 됩니다. 들어간다는 내용은 사실 저희가 이런 말을 해야 되기도 하지만요, 그분들이 이걸 되게 유심히 쳐다본다는 거죠. 그 중에 첫 번째 것들을 잘 체크를 해 두시는 게 좋은 게요, 매출을 기반으로 한다는 말이거든요. 예를 한번 들어봐 드릴게요. 제가 이 사업을 통해서요, 연에 10억의 매출을 낼 수 있습니다 라는 말을 하고요, 제가 이 사업을 통해서요 10억 매출 중에 3억 정도를 수익률로 가져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 마진은 또는 저희 영업이익은 3억 정도가 됩니다. 자, 사실 들어봤을 때 앞쪽에 제가 10억을 말했던 것과 그 뒤에 3억이 남습니다 라는 말 중에 어느 게 더 유익해 보이나요? 이 후자가 더 유익해 보임에도 불구하고 국책과제라든가 정부 지원 사업에서는 그 앞쪽 매출 관련된 내용만 확인합니다. 왜냐하면요, 국가는 전체의 돈을 관리하기 때문에요, 그 10억이란 규모의 돈이 내 돈이든 이 사람의 돈이든 저 사람의 돈이든 상관없는 거잖아요. 모든 우리 국민들이니까요. 그 10억이란 돈이 시장 안에서 돌고 있다는 걸 보고 싶은 거죠. 제가 3억을 번 건 나라님들은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시장 안에서 10억이 돈다는 게 중요하다는 얘기인 거죠. 그래서 이런 공익성을 가지고 있느냐를 유심하게 봅니다. 그 다음 것들은요, 사실 어딜 가나 다들 비슷한 내용을 하거든요. 제일 중요한 건 제일 위에 거 같아요. 사실 해마다 트렌드가 좀 바뀌긴 하는데요, 그래도 공통적으로 꾸준하게 트렌드를 가지고 가는 건 이 사업을 통해서 제가 직원을 뽑을게요. 그리고 우리나라가 뭔가 자원이 되게 풍부하지 않기 때문에 늘 수출을 되게 목말라 한다는 걸 알고 계시죠. 그래서 요거 2가지 정도를 국가는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는 포인트인 거죠. 그래서 저희가 어떤 사업에 대한 발표를 준비를 할 때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발표를 준비를 해야 되죠. 보고서는요, 제 것이 아닙니다. 보고서를 받아들이는 여러분들의 것인 거죠. 그죠? 기업 홍보 같은 경우는 사실 거의 크게 2가지예요. 저희 회사 이미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경우가 많고요, 2번째는 당장 수익을 낼 수 있는 저희 제품에 대한 홍보를 하는 발표가 많습니다. 요거 2가지를 비교하는 영상을 만들어 드릴 거거든요. 지금은 지원사업, 요 다음 영상은 기업 홍보에 대한 영상을 보여드릴게요. 3번째 IR 같은 경우인데요, 이거는 투자에 관련된 얘기라서요, 이건 다음 시간에 해볼게요. 보통 발표라고 하면요, 거의 이렇게 한 3단락 정도로 구분됩니다. 30초 스피치라고 들어보셨어요? 아니면 엘리베이터 스피치라고 들어보셨어요? 아주 높으신 분과 엘리베이터를 같이 탔을 때 그 엘리베이터가 목적지까지 올라가는 동안 그 옆에 계신 분께 저의 매력을 발산하는 시간인 거죠. 그게 30초 정도거든요. 30초 정도면 나는 누구고 어떤 아이템을 가지고 있으며 어떤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하는 얘기를 30초 안에 싹 끝내버려야 돼요. 사실 자세한 얘기를 할 시간은 그 사람이 마음에 들면 잠깐만요, 다시 봅시다 라는 말이 나오게 만들어야 되죠. 근데 30초 같은 경우는 그냥 사실은 제 인사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30초에는 어떤 내용보다는 애티튜드 또는 자세, 품위, 말투, 외모, 이런 것들이 사실은 더 많이 좌지우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진 원래 외형보다는 제 아이템에 집중된 매력 발산을 가지는 시간이 이 중간에 있는 시간들이에요. 보통 사람이 많은 경우에는 3분을 주고요, 그거 외에 우리나라의 국내에서는 가장 많은 시간을 할애하고 있는 게 요 5분 발표를 가장 많이 쓰고 있습니다. 5분 안에 발표를 다 마치세요. 근데 준비만 잘하면요, 5분 안에 사실 저희 사업, 저희 가치관, 저희 미래 모든 얘기를 다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렇다고 해서 돈, 세금, 특허 기술, 이런 남들에게 오픈시키기 힘든 내용들은 잘 안 합니다. 그 얘기는 언제 하냐면 이 정도까지 갔을 때 하게 되죠. 여기까지 갔다는 얘기는요, 거의 성사된 상태인데 세부적으로 좀 더 확인해 보는 시간들을 가질 때 여기까지 간다는 거죠. 저희가 오늘 볼 건 이 5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다른 분들 걸 예를 들면 좋겠는데요, 저작권이나 초상권이나 그런 문제들 때문에 제 걸로 그냥 준비했습니다. 이때가 2016년, 그러니까 한 4년 전이죠. 저희 회사가 초기 때
맞춤 아이셔츠 사업을 하고 있을 때였거든요. 지금도 안 하는 건 아닙니다만 그때 사업에 대한 발표 자리였었어요. 근데 끝자리가 좀 잘리긴 했는데 요걸 샘플로 한번 볼게요. 보초에 맞춤 셔츠가 있습니다. 찾아가는 맞춤 셔츠, 프리셔츠 안민철입니다.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셔츠를 만드는 사람입니다. 접니다. 셔츠를 하시니까 양복도 하시죠. 구두도 하시죠. 정장도 하지 않으세요라고들 많이 물었습니다. 품목을 늘릴 것이냐, 한 품목을 깊이 있게 들어가 볼 것이냐 고민해본 결과 한 품목을 깊이 있게 들어가 보기로 했습니다. 온라인으로 하고 싶었습니다만 온라인은 생명력이 길지 못합니다. 돈이 있어야 되고요. 견뎌야 돼요. 저는 견딜 만한 돈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먼저 생각한 게 오프라인으로 진행했었습니다. 맞춤 셔츠는 선주문 후 생산 방식입니다. 재고가 없고요. 외상이 없습니다. 말아먹을 일이 굉장히 적습니다. 오프라인에서 시작했습니다. 매장 하나 없이 발로 뛰기 시작해서 방판하기 시작했고요. 쉐어링 매장이 생겼고요. 하다 보니까 타 지역에서 주문 안 되나요? 해서 타 지역 업체를 연결해주는 중개수수로도 시작이 됐습니다. 불과 지난달에는 아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남아공까지 날아가서 38시간 날아가서 셔츠 천장을 팔고 왔습니다. 이제 온라인으로 가도 될 것 같아서 준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열심히 뛰어다녀서 지금은 현재 4대 보험에 가입을 시키고 있는 직원이 3명이 생겼고요. 저기 뒤에 인턴도 있습니다. 맞춤 셔츠. 셔츠 하면 딱 3가지 먼저 생각하십시오. 옷에만 맞춘다. 몸에 맞춰서 내 몸에 딱 맞는 이것만 맞춤이 아닙니다. 내가 원하는 원단을 쓰기도 하고요. 셔츠 왼쪽 중간 사진 보시면 아시겠지만 셔츠에 볼펜 꽂이 달고 싶다. 맞추셔야죠. 사서는 답이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셔츠는 맞춤 셔츠는 3가지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만나서 원단 고르시고요. 디자인 고르시고요. 사이즈 재면 끝입니다. 근데 이걸 온라인으로 옮겨오자니 다른 업체들이 하고 있더라고요. 다른 업체들이 어디까지 하고 계셨냐? 원단 보시다시피 고를 수 있습니다. 디자인 고를 수도 있고요. 사이즈 만나야 됩니다. 온라인 주문이 아닙니다. 대표적인 예로 스트라이스라는 아주 굉장히 70억을 투자받은 아주 굉장한 기업이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원단 가능합니다. 디자인 결정 가능하고요. 사이즈 안 됩니다. 대구의 벨람이라고 꽤 괜찮은 인터넷 온라인 맞춤 셔츠 회사가 있는데 그것 또한 사이즈 안 됩니다. 절름발이 그죠? 그러면 저희는 어떻게 하느냐? 개념도이긴 합니다만 이대로 설계가 지금 스마트벤처 설관학교를 통해서 지금 설계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원단 고르셔서 입혀보시고요. 디자인 이것저것 고르셔서 목, 팔, 커프스, 핏 다 고르셔가지고 넣으실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 사이즈 수미주라 방식을 택했습니다. 95 고르시고요. 목은 전 몸은 95인데요. 목은 100입니다. 배는 105고요. 이런 방식으로 우회했습니다. 웃기시죠? 네, 감사합니다. 처음 이 얘기를 했을 때 사람들 다 웃었습니다. 저 특허 받았습니다. 스마트 벤처 들어갔고요. 무역협회로부터 지원받고 있습니다. 수익 구조는 단순합니다. 팔아서 남길 겁니다. 그게 1번이고요. 온라인에서 맞춤 셔츠는 5만원 정도에 판매 예정이고요. 지금 사실은 기존에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25,000명의 고객을 재구매하는데 가장 주력을 할 것입니다. 자빠져 노는 사이트가 아니라는 거죠. 25,000명이 와서 다시 사가실 수 있습니다. 동대문 시장 협회가 있습니다. 맞춤 협회가. 거기서 조사한 바로 2,300억이 평 규모입니다. 맞춤이요. 요즘 잘 아시겠지만 맞춤이 굉장히 커지고 있습니다. 1조까지 2020년까지 1조까지 오를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제가 전년도 10월에 개업했습니다. 전년도 1,500만 원 벌었고요. 올해 지금까지 약 6에서 7천 정도 번 것 같습니다. 온라인까지 추가가 되고 지금 수출이 고맙게도 10월에 재수출로 제가 다시 한 번 더 남아공에 날아갈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매출이 빠른 새로 증가할 것으로 기대하고요. 2020년까지는 30억까지 기대합니다. 자, 보셨습니까? 끝까지 보진 못하셨는데 뭐 어떠셨어요? 여기서 뭔가 어떤 느낌이 들어야 하냐면요. 괜찮다. 될 것 같은데. 저 양반 다시 한번 보고 싶은데 정도를 느끼시면 돼요. 제가 더 세밀한 건 나중에
미팅을 통해서 또한 뭐 어떤 다른 상황들을 통해서 더 확인을 하게 되는 거지, 여기서는 매력과 이 사업이 가치가 있는가 정도를 확인하는 시간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비교하기 좋으려면요, 요 다음 영상을 같이 보시면 그 두 개가 비교가 될 겁니다. 공익성을 추구하는 국가에서 지원하는 지원 사업에 대한 발표와 단순히 저희 회사가 돈을 벌러 나가야 하는 그런 영업적인 활동에 대한 발표가 완전히 확연히 차이가 나거든요. 그 차이가 나는 걸 영상을 비교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5분 발표하실 때 몇 가지 팁들을 좀 일러드릴게요. 지원 사업 갈 때 꼭 알고 계셔야 돼요. 5분 발표를 시키잖아요. 그러면 5분을 다 하면 실수가 나면 5분이 넘어갑니다. 너무 말이 빨라지면 더 빨라지고요. 중요한 건 청취자들은요, 하루에도 수십 건, 수백 건의 발표를 들어요. 그래서 5분을 되게 힘들어해요. 그렇기 때문에 원래 수업 좀 빨리 맞춰주는 거 좋아하시죠? 4분 30초 이전에 끝내겠다고 마음먹고 시작하셔야 돼요. 두 번째가 백업입니다. 발표가 끝나고 나면 약 5분 정도의 질의응답 시간을 가지는데요. 질의응답 시간에 예상 질문들을 준비해서 예상 답변까지 준비를 해가지고요. 저희가 준비한 PPT 밑에 백업 자료를 조금 더 만들어 놨다가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라고 그거 말씀이세요? 하고는 화면을 이렇게 넘겨서 이 화면을 보시면 이라고 대답을 할 수 있게 백업 자료를 준비해 두시는 게 좋아요. 세 번째, 제가 하고 싶다고 해서 막 하는 건 아니에요. 지원 사업은 반드시 공식이 있어요. 그 공식 안에 지금 아래쪽에 제가 기술한 이 내용들이 반드시 다 들어있어야 돼요. 제가 5분간 여러분들의 발표를 다 들었을 때 그 5분 안에 이 얘기가 다 있어야 돼요. 좀 전에 보신 영상에 이게 다 있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거의 3분의 2 이상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에 훅인데요. 훅을 약간 해석을 여러 가지로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두 가지 정도로 해석을 해드리고 싶어요. 훅이 뭐예요? 권투 때 이런 훅을 쓰기도 하죠. 그거 왜 지금 스펠링만 보면요, 갈고리, 후크 건다 그러잖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5분을 평이하게 발표를 하잖아요. 보통 주무시거나 딴청을 부리세요. 그러면 5분 발표 안에 가장 기억나는 한 순간은 만들어 주셔야 돼요. 그걸 훅이라고 보통 하거든요. 이게 5분 발표 안에 저 흰 옷 입었던 저 머리 큰 사람, 그래, 그거 얘기했었지 라고 탁 생각나는 게 하나 정도는 있어야 돼요. 그 훅을 반드시 찾아서 넣어 주셔야 되고요. 마지막 발라드 음악을 보면 처음에 잔잔하게 가다가 나중에 감정을 끌어올려서 마지막에 클라이막스까지 가서 약 4분에 가까운 음악을 한 곡을 이렇게 충분히 들을 수 있잖아요. 근데 너무 끝까지 잔잔하게만 하면 나중에 노래가 너무 지루해서 이렇게 약간 처져요. 발표도 똑같아요. 시작을 잔잔하게 했더라도 중간에 이렇게 왜 굴곡을 주고 마지막에 클라이막스까지 끌고 갈 수 있는 사실은 기술이 필요하거든요. 근데 이거는 뭐 처음부터 할 수 있는, 초보들이 할 수 있는 건 아닌데 여러분 훈련을 통해서 이렇게까지 하면 보통 이건 어디 발표에서든 공식처럼 쓰이는 거니까요.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정부 지원 사업 5분 발표에 대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